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서욱 장관을 만났어요. 국방부 정문 앞에서 계속 1인 시위했거든요. 나 세상에 하다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최원일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안함에 관련해서 선동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라. 그러니까 서욱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선동하는 사람들 뉘앙스가 처벌하겠다까지 갔어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요. 그 의혹을 11년 동안이나 발로 누르고 있었어. 자근자근 밟았다고. 그래서 천안함에 대해서는 생존 장병들이나 유가족 비난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고요. 우리는 일관되게 진상규명해서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다른 거야. 최원일 함장 같은 사람이 국방부 앞에 가가지고 천안함 음모론 같은 거 선동해가지고 우리 명예훼손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거를 일인시하고 자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PD수첩 나오고 맥락 없는 무슨 소리 하나 갖고 와가지고 뭐 그전에도 북한의 도발에 징후가 있었는데 상부가 묵살했다. 앞뒤 안 맞는 소리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군 수뇌부들은 다 처벌받아야지. 그걸 묵살해가지고 천안함이 어뢰를 맞았다면. 그런 게 이상한 포인트인 거죠.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일선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었다 그랬는데 상부에서 무시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최고 책임자 누구였습니까? 이명박이었죠. 그리고 그 밑에 애하 장성들 책임져야죠. 왜 도대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고. 이거는 그러니까 천안함 이렇게 그 순직한 병사들 저는 어느 한 사람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 군인들이 의무복무하면서 그 자리까지 가서 사망을 한 행위, 사망을 하게 된 결과 그거는 순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예방을 하죠.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최원일 함장 말이 맞다 칩시다. 맞다 치고 북한이 넘어와서 했다고 하면 그 경로를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공격이 되는지 알아야 제2, 제3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했지만 그 신상철 대표가 재판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비밀 유지 엄수 뭐 이런 게 안 돼서 밝히지 못하는 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어제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장병들의 진술서에는 폭발이라는 이야기가 단 한 건도 없어요. 11년이 지나면서 지금 폭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 각설하고 천안함 많이 다뤘고 뭐 우리 방송 보시는 분 다 아실 테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 논리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뭐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입장을 여러 계기를 통해 밝혀왔음을 재확인했다. 악성 루머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세월호가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정부의 발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의혹을 갖고 7년 넘게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신상철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민군 합동조사단의 유일한 민주당 측 추천위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신상철 대표가 들어갔더니 이미 결론을 맞춰놓고 있더라요. 천안함 사건 나자마자 그 합동조사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상조사하자고 한참 후에 만들어졌는데 결론이 내려져 있더라. 그거를 직접 겪어보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배도 만들어 볼까. 배를 타봤고 항해사도 해봤고 해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천안함을 진상규명할 수 있는 쪽에는 지금 해군들보다 훨씬 더 전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 좌초인지 뭐 폭발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배를 만들어 보기까지 하신 분 한진에서 그런 분의 주장은 일관되잖아요. 재판 내에서도 지금 그 밖으로 공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 상황에 국방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천안함이 폭침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서 여기 이게 있잖아요. 악성 루머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 여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 조치예요. 아니, 새날도 이거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천안함에 대해서 악성 루머, 괴담 제가 알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조선일보 인간호대. 그거 말고 그 악성 루머하고 괴담이 뭐가 있어요? 확인된 것도 없고 지금 천안함에 관련돼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명백한 게 없다 치지만 폭발에 대한 흔적도 없고 폭발을 명백하게 보여줄 만한 내용도 없고 심지어 천안함이 침몰할 그때 당시에 이명박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배 만들어봐서 아는데 이건 공격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건 어뢰다라는 식으로 말이 바뀌기 시작했고 이상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로 해군이 최원일 같은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참 군인인데 내 새끼들 같은 군인들 수장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진상 규명한 다음에 방어를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버블제트 어뢰가 와서 때렸다면 야 앞으로는 버블제트 어뢰가 있으면 교란탄을 발사해야 되니까 교란탄을 개발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배 장갑에 하부로 장갑을 보강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없이 의심하면 나쁜 놈이야. 의심하면 빨갱이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여기 천안함 메카시즘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지금 어제 신상길 대표가 화를 냈다는 그런 지점이거든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게 천안함 관련해 갖고 말을 잘못하면은 좌표 찍혀가지고 공격당할까봐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새날은요 이 아젠다를 방송 생기고 나서 꾸준히 다뤄오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디테일을 많이 알고 있죠.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근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어뢰가 천안함을 직접 맞힌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천안함 밑에서 폭발함으로써 생기는 물의 압력으로 요걸 버블제트 어뢰라고 합니다. 배가 쪼개졌다라고 하는 게 천안함 폭침이에요. 직접 맞춘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최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야 돼요. 배에 그을음이 있다든지 화약 물질이 묻어 있다든지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데 폭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가지도 없는 사건을 어떻게 우리 같은 방송들이 폭침이 맞습니다 합니까? 서욱 장관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범국민적으로 천안함에 폭발이 없었다고 느껴지는 오히려 그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천안함 폭침을 믿으세요. 뭐 종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 모양이 꼴인 거예요. 항공기가 국민들 수백 명을 실은 항공기가 하늘에서 뻥 터져버렸는데도 증거가 없고 우리 국민들이 수십 명이 죽은 배가 바다에서 뻥 터져가지고 가라앉았는데도 증거가 없고 우리 학생들이 300명이 탄 배가 가라앉았는데도 증거가 없고 그냥 정부에서 발표한 거 무조건 믿으래.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 합동조사단이 그 사건을 계기로 5.24 조치로 남북관계 망가졌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했던 관계가 다 망가진 거예요. 이명박 정부의 담당자 하나 이름 제가 뭐 까먹었는데 북한 관계자 만나가지고 니들이 한 걸로 해달라까지 나왔는데 주면서 그러면요 지금 정부의 민주당이나 정부의 사람들은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진상조사하자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왜 천안함 종교를 믿어라 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우리는 증거를 내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말도 하지 마.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고 최원일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안함이 폭발한 흔적이 없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 같으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진상규명 해달라고 하면 되죠. 진상규명도 못하게 막는 그런 세력들이 더 이상하잖아. 서욱 장관의 이런 발언은 정말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아니 좀 지금 국방부에서 진상 규명 안 되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칼기 폭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진상 규명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의혹이라는 게 조중동식에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선동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서 나가는 방송을 시리즈로 지금 몇 번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반응 한 번도 없었잖아요.
댓글창에 저 양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큰 배가 그렇게 잘렸는데 폭파가 없다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디테일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폭발로 쪼개진 배는 천안함처럼 쪼개지지 않아요. 온갖 그름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지는 거고요. 천안함은 그냥 뚝 부러진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 단면을 안 보여주려고 그물망으로 인양했던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디테일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오래라고 하는 것을 건졌다. 쌍끌이 여선으로 바다에서 건졌대. 바다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은데 어구들이 있는데 쌍끌이 여선으로 그물을 돌렸더니 오리 하나가 건져졌대. 그 오리를 가져와서 전시를 해요. 그럼 이게 북한 오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했더니 파란 매직을 그 매직 성분이 모나미 거였어. 그러니까 이걸로도 안 되니까 모나미가 빨갱이 기업인 거지. 그 오래 하나를 전시를 하면서 이 오래는 북한 오래라는 증거로 북한의 설계도를 설계도 안 내밀어요. 맞아. 근데 그 설계도랑 이 오래랑 달랐던 거야. 사이즈가 달랐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다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오래 안에 가리비 이런 게 자라고 있었던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자랄 수 없는 식물이. 그래서 또 의혹을 제기하니까 지금 완전 밀봉해가지고 못 보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 제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들어봤는데 한 번도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서욱 장관처럼 국방부 최고 지위에 있을 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이거를 입을 막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떡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떠오르는 사례가 뭐냐면 1960년대에 그 이스라엘 구축함을 이라크의 어뢰정이 실크엄이라는 미사일로 한 방에 격침을 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이게 미국이 이 사건에 놀래가지고 이지스함이라는 걸 개발하고 함대 방공 체계를 개발하고 CIWS 막 이런 엄청난 시스템을 개발해요. 왜? 배라는 고가의 장비가 저렇게 단 한 방에 무력화되는 어떤 무기 체계가 있다면 그걸 그냥 놔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 미사일 체계와는 완전히 지금은 바꿔버린 거예요. 탐지도 할 수 없는 웬 잠수함이 와서 어뢰 한 방으로 경비함이 초계함이 두 조각에 나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군이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게 이게 밀떡의 입장에서 제일 이상한 거예요. 아니 수백 명이 타 있고 한 척에 수조 원씩 하는 배가 북한이 기술도 별로 없는 북한이 말 그대로 탐지도 안 되고 와서 어뢰 한 방에 쪼개버리며 그런 거를 아무런 방지책도 없이 놔둔다? 그게 말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요. 폭발로 쪼개진 배면 아무리 그게 버블제트 어뢰라고 해도 직접 안 닿았다고 해도 어차피 그건 위로 폭발하면서 화약 성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천안함 반면 어디에도 화학 성분이 검출이 안 됐으면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물어볼 거 아니에요. 폭발했다면서 왜 화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냐고. 이런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앉아가지고 이런 게 의문 제기한 사람들은 뭐 일종의 법적 조치하겠다 뉘앙스로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서욱 입장에서 이 최원인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달래기? 그냥 달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아니 귀찮기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이 최원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 누구죠? 조 머시기 변호사 그분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막 1인 시위하고 막 천안함 뭐 명예회복해라 뭐 늙은 군인은 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아유 나이도 드시고 왜 오셨어요? 이럴 수는 없을 거라고. 아니 근데 그게 PD수첩이 사실 보고 실망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객관적 데이터로 아니면 적어도 신상철 대표님한테 한 번이라도 좀 물어보던가. 아니 아직은 일부만 나왔으니까. 그 2부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게 최원일 함장이 갖고 나왔다는 그 서류라는 것이 다른 한편 의미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천안함을 북한이 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전에도 북한의 도발의 위험성을 경고한 문건이 있었던데 북한의 도발은 그 당시 얼마 전에 지금도 있어요. 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는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와서 천안함에 직접 오래로 뭐 했다는 증거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뇌피셜적으로 선동해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로 쓰는 거예요. 사실 병사들의 증언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병사들이 여러 번 좌초를 겪어보고 폭발을 겪어봤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겠지만 이런 충격을 겪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 자초가 뭔지도 뭐 폭발이 뭔지도 아니 모르는 근데 사람. 그리고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꽝 하고 됐을 때 밖에 그게 뭔지를 안에서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진술만 일방적으로 차용한다는 건 더 어려운 거거든요.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야 그게 폭발이야 해버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폭발로 이제 남아버려요. 이야기가 좀 너무 길어져서 음. 그 신상철 대표 재판 중에 그 88 수중개발에 정호원 씨라고 부사장이에요. 이분이 한 증언을 읽어드릴게요. 그게 되게 쉬워요. 이분 자체가 2012년에 유증기 폭발 사고가 났던 두라 3호 그 시신 인양 및 수습을 했고 그러니까 폭발 사고로 배가 막 쪼개져 버린 수습을 했을 때 했던 분이 재판에서 한 말이에요. 이것은 폭발로 침몰한 배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쪼개져서 올라왔을 때 저게 폭발의 흔적인가 보다 했지만 실제로 폭발한 배의 흔적이랄까 사진을 보면 완전 달라요. 반대죠. 그냥 이렇게 딱 쪼개졌던 그 단면하고 폭발이 일어나면 막 곳곳에 그을음 찢기죠. 묻어 있고 막 네. 찌그러져 있고 이 상태로 완전히 다른데 폭발로 침몰한 배의 형광등이 어떻게 멀쩡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진동이었을 텐데 뻥 터져가지고 완전 그 진동하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배가 따가락 쪼개지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토피더라고 해가지고 연습하는 영상만 봐도요. 배가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정말 폭발 화염이 2~3배 올라가요. 그리고 부딪힌 부분에 단면적이 그런 식으로 안 생긴다는 것도 정말 그냥 찾아보면 나와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최원일의 함장이든 생존 장병들이든 서욱 장관이든 누구든 지금 해야 되는 마땅한 말은 천안함 폭침을 믿으시오가 아니고 진상 규명하자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냥 그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천안함 폭침이 아니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라고 밝혀지면 지금의 장병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방법은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왜 그럼 그 살아있는 장병들이 이 사건 막 일어났을 때 진술서에는 그렇게 안 썼는지, 예를 들면 폭침이 아닌 상황으로 밝혀지면 이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으로 남겨드릴게요. 한 2년쯤 뒤면 많이들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은 생각나는 거 있지만 차마 말은 못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지금 어떤 언론이 단독 해가지고 유명한 언론도 아니야. 단독 해가지고 어바이. 청와대가 박근혜를 광복절에 사면하는데 이명박은 제외하기로 했다. 근데 이 단독은 그 잘 모르는 언론사가 청와대 아는 형님 있나? 여권 핵심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야, 그 네. 여권에서 70년 동안 근무하시는 바로 그분이시죠. 핵심 관계자. 근데 아무 언론도 이걸 받아쓰지 않는 걸 보면 이거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없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저는 이거 보자마자 이건 가짜 뉴스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면을 하는데 둘이 분리한다는 거는요. 그거는 가장 미친 짓이에요. 정말로 우리 편도 잃어버리고 저 편도 잃어버리는 가장 미친 짓인데 그걸 한다는 게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가 아니,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7시에 오셨는데 지금 오시자마자 우리 사면해줄까? 이거 판단해가지고 사면을 이야기를 했다는 건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있기는 좀 했어요. 뭐 그 워딩이 조금씩 바뀌는 기조가 있긴 했는데 지금 박근혜를 사면하고 이명박은 사면 안 하고 요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박근혜는 이제 70이 안 됐고 이명박은 80이 넘었는데 이게 더 고령부터 사면해 주세요 뭐 이런 이라고 보는데 이제 이제 논리는 그런 거죠. 누가 더 악질적이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은 진짜 악질이고 박근혜는 바보라서 그 사면 이야기가 그냥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박근혜는 이용당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비리를 주도했던 이명박과는 다르다. 이 논리 만들어가지고 박근혜라도 사면 받고 싶어하는데 문 대통령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리고 왜냐면 그거는 법리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것은 교묘하게 어떤 갈라치기 용도로 써먹는 게 네, 아닐까. 나는 이런-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 흘리면은 둘 다 못 나가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그렇죠. 얘는 어차피 그거 알 필요 없어요. 클릭만 얻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형 언론사들이 이런 잘못된 단독을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 한 번씩 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손해본 게 없어. 사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사면이 아니었네라고 그래서 제가 이득에 그러니까 이득에. 5배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정작 손해가 별로 없어요. 당사자들한테. 내가 봤을 땐 청와대에 아는 형님이 있는 사람한테 기자가 들었네.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형님이 뭐 어떤 형님인지 모르겠어. 솔직한 말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청와대 이퀄 문재인 이렇게 등치시키면 안 돼요. 네. 거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500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 맞아요. 공간이라 뭐 비서관이나 수석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끼리 그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안으로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침수봉대해 가지고 나 처음 들어본 언론사가 단독으로 걸고 박근혜 사면 이명박을 안 해준대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일까? 그렇죠. 말도 안 물음표가 되죠. 생기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없이는 지금까지 스탠스 바뀌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그 분석은 정말 족같이 하잖아요 언론사들이. 그래서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판을 위해서 사면해주고 나간다. 그게 진짜 웃기는 소리.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네. 계속 선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퇴임 이후를 생각해서 저게 수장이지만 3번만 풀어주리다 뭐 이럴 거야? 문 대통령이 박근혜를 사면해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렇죠. 사면 안 해서 생긴 이득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건 민주 시민들이고요. 그 민주 시민들 중에 일부는 이 아젠다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는 지킬 거예요. 어떻게든 지키겠지만 실제로 이거 내가 우리 시청자들을 설득시키기 가장 큰 힘든 아젠다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사면됐대 하면 내가 방송으로 뭐라 그래. 방송 몇 주 쉬고 말지. 골뱅이 사면 그래서 그날 8월 15일 날 점심 특식 골뱅이 사면이 나왔다.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명분을 중시하고 진중한 분입니다. 본인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라는 명분을 잊으실 리가 없어요. 그거를 부인해버리는 박근혜 사면을 한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게요. 박정희 딸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반성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조아리고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한다면 대통령도 사면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할 수 할 수도 있는데 있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발적으로 나가시오 당신은 바보니까 그건 난 불가능하다고 정말 봐. 명분도 없고 그건 이익도 없고 명분도 없고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분한테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 탄생한 과정. 그렇지.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아직. 아니, 그거는 그 전부터 응. 준비한 아젠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단독이 오늘 오전에 쉽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에 일하는 분을 아는 분이 만나는 시간하고 술 먹고 하는 시간이 걸렸겠지 뭘. 그러니까 아침까지 빨다가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 전화해가지고 야 박근혜 사면 준비에 이런 아젠다는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신발도 못 벗었는데 오자마자 이런 기사를 뿌려서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노리는 게 어쩌면 그걸 거예요. 말 그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준석이 이뻐서 이준석을 더 띄웠다라기보다는 G7이 안 뜨게 하려고 그걸 띄웠다. 그런 저는 면이 더 크다고 그런 봐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준석이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대구에서도 1등 해버리는 게 나는 다 그 시킴 그지였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박근혜를 사면을 정말 바라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많죠. 맞을 수가 그러니까 그런 없어요. 사람들을 보고 민주 시민들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배신하지는 않을 거다. 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거는 필연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과가 반영되지 않는 한 우리가 봤잖아. 노태우 전두환에서
사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지지층이 무너져요. 상당 부분 뼈대가 무너진다고. 박근혜만 사면해주면 80대 홀대론 나오고 남성 역차별 문제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골뱅이 사면 정도는 줍시다. 그 정도 말좀 그리고 8월 15일 날. 박근혜는 1+1인데 그러면 우리 순실이 언니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더 빼주려면 같이 그 빼줘야지. 부분도 있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최순실은 더 오래 있고 박근혜만 사면 되기 또 어렵죠. 최순실만 나가고 박근혜가 못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려워. 그 단독 거셨던 그 언론사분들 좀 신중합시다. 어디서 그냥 전원의 전원 들은 거 가지고 단독 거지 마시고요. 어차피 얘네들 잃을 게 없거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논리를 사면 되면 어떡하냐? 나 그때는 방송 한 일주일 쉴게요. 여기까지 가자. 여기까지. 방송 마칩시다. 그때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갈게요. 동아일보에 최순덕이라고 있습니다. 최순덕이 순덕이. 김순덕. 순덕아! 김순덕이라고 있는데 동아일보에 김순덕이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진짜 이유. 영국서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다. 두 나라를 찾아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태평성대 시절이면 또 모른다. 코로나19에다 백신 부족 사태 때문에 국민을 옴짝달싹도 못해 스트레스가 하늘을 찌른다. 믿고 싶진 않지만 김정수 여사한테 벨베데레궁 국빈 만찬 같은 마지막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기획한 건 아닌지 몹시 궁금했다. 딱 수준이. 야이 개새끼야. 일반 유튜버도 이런 식의 기사는 절대 못 쓰지. 왜냐하면 외교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이미 일정이 있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스페인, 오스트리아 다 맺었고 그리고 백신 허브라든지 이런 문제를 꼭 해야만 되는 정상 외교인데다가 이게 그 국가의 정상들이 마스크 안 쓰고 만나는 첫 외교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노리는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거기에 마스크 정상들이 안 쓰고 하면 그 나라는 나름대로는 미국 포함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잘 대응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얻고 싶었던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사건인데 김정숙 여사한테 마지막 선물로 이 만찬을 이거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왕실에서 이거 고소해야 됩니다.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혀 좀 짧은데 코코메디 날마다 쓰는데 안 늘어나는 거 어떻게 코코메디 과장 광고일 수도 있어. 안 늘어나. 아무튼 간에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왕실이 무슨 궁중 투어입니까? 그리고 국빈만찬을 우리는 바빠서 못 갈 뻔했는데 초청한 거잖아요. 국빈으로. 제발 좀 와주시라고 해가지고 바쁘신데 정말 피곤하시고 일정 바쁜데 가는 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요 세상에.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일반 보통의 유튜버들도 이렇게 방송을 못 하죠. 이게 우리나라 유수의 일간지라고 하는 곳에 김순덕 여자예요. 김순덕 대기자라고 하는데 정말 한심하고 웨이터. 그 김순덕이라는 거 뭐냐면 사실 종로 5가에 가면 포장마차도 쭉 있잖아요. 거기에 김밥 순대 떡볶이 세트를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아마 이 사람도 평생을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기사는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너무 잘 돼버리니까 뇌피셜이 무너진 거예요. 뇌피셜 맞아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어떻게든 찾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김정수 여사한테 만찬을 선물하려고 굳이 이 시기에 백신도 부족하다고? 뭐 이런 미친 기레기가 다 있냐. 그러면은 접종률 10%의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수가는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니까 한 단락 안에 맞는 말이 은는이가 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분 최두환님의 전두환 아니에요. 페이스북 읽어드리면서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 시사 주간지 슈피겔지. 아시아 유일의 완전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것은 언론의 부패다.